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 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 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요. 원래 연역이 당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앉아있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한 이유가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태를 방지하기에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 전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공용소류 등의 모욕, 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가 점거 당시에 거기서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발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법안대로 한다면 고발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상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신속히 해야 되고,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고, 2심 및 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또 3개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해서 공판길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당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돼서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안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배경들,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한 참조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돌려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특수 감금, 그리고 의안가 점거하는 공용 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그나마 정당 행위라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특수 감금이라든지 공용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 사보임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거는 만약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장님? 사실? 하여튼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사실 검사님들이 보니까 웃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당 행위, 정당 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동훈 부장님 다시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그걸 폭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희가 아까 카톡방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뭐 자료 공유하거나 할 때 방을 만들었다가 제가 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유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한동훈 부장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SNS와 언론 그런 거 체크하는 아무 문제 없는 카톡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카톡방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애셨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바뀌어가지고요. 또 지금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었습니까?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아니, 저희가 카톡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니 더 그게 드릴 아니라 말씀이 제 없습니다. 질문이 뭔가 잘못됐나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수사팀들 간에 공유하는 카톡방이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이라고 한동훈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없앴냐는 거예요. 수사 관련해 왜 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새로운 있는 카톡방을 카톡방이 만들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떤 뭐 특정한 뭐 SNS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공유하는 방으로 초대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류의 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사의 관련 팀만 그리고 아마 특수 2부장이나 예, 마무리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방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를 했냐고요? 그 팀 지금 유지될 필요 없습니까? 지금 똑같은 수사 지휘 라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이 여러 가지가 자, 여러 개가 마무리하시고 있습니다. 답변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끝난 뒤에 하는 질의는. 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점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공무소가 송계되는 영상을 전 국민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이제 701호 어항카페에서의 출입문 송계 행위를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알겠지만은 그 영상에서 출입문을 바로로 부수고 해무로 송계를 한 것은 우리 당 당직자나 의원들이 아닙니다. 출입문을 바로로 송계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경입니다. 그리고 해머를 가지고 국회 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밀반입해서 정말 몰래 반입을 해서 그 출입문을 해무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소를 송계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주질의에서 있었던 검찰 개혁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과연 검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우리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보시죠. 문재인 김현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 전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적이 없다. 한국 검찰이 그렇다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국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각입니다. 검찰은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사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거라는 암시를 살짝만 던져도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다. 기업의 사기업의 채용에 직원 채용에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게 지금 뭐 저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권력자가 저런 걸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지. 네. 이제 정책 집행을 할 때 검찰을 동원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정책 집행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취임해서 37일간 지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9월 17일 날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죠. 날짜는 잘 모르시지만은 출범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단장이 누굽니까?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그 황희석 국장이 민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위원장은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민변 출신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민변의 정치적 성향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소위 진보 성향이라든지 좌편향 성향이라든지 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 그리고 그 추진단과 위원회의 구성은 상당수도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책임자들이 다 민변 출신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무관하지는 않겠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어제 대검 감찰본부장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로 임명됐다는 것은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메워졌습니다. 그걸 우리 당에서는 소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장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편향된 검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을 개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어떻게 될지는 뻔히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과 이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소위 검찰개혁의 방향성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지금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희는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시죠. 박지원입니다. 총장님, 네.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지금 잘한다고 그래요.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왜 물러갔냐. 그런데 저도 이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이 물러갔는데 왜 한국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문재인 민주당은 올라가는지. 제가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면은요 내년 선거에 저는 불리해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조국 필요증, 검찰 수사 필요증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 이게 수사 간섭입니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예. 저희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조국 일가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건 수사 간섭 아니에요? 그것도 원칙대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지금까지 몇 번 소환 조사했습니까? 지금 6회 조사. 네. 앞으로 더 소환합니까? 글쎄 오늘 아마 국감 끝나고 뭐 내일이나 이렇게 한번 좀 중앙지검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내일 검토를 해봐야 합니까? 글쎄 뭐 한번 똑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국감 끝나고 나서 한번 자, 보고를 그러면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총장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과거 저도 보면은 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대면 보고를 일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주 1회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수시 보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을 주 1회 받았는데요. 월 2회로 줄였다가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주 1회로 받고 수시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 보고는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 1회 주 1회 네, 직접 와서 보고하고 해도 보고만 받는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검장은 총장한테 직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 차장이나 부장들은 담당 대검 부장들에게 한다. 한동훈 부장 네, 부장. 보고 받습니까? 주 몇 번이나 보고 받습니까?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 상황은 챙기지만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새로운 내용이 보도되거나 했었을 때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받아요? 주 그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직접 수사할 때 챙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네. 총장님. 네. 정경심 교수를 물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시효가 취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 기소를 했습니다. 저도요. 저축은행 조사를 받을 때 기소를 해놓고 소위 금융감독위원장과 저하고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 방송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재판 받다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면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위조의 시점도 충분했고 더욱이 행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문화 관행 중에 첫 기소 이 공소장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그거는 이제 수사를 맞춰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네. 할 거죠. 네. 만일에 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저도- 수사 중이니까. 윤석열 총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법이나 네, 또 청문회 때나 지금이나 네. 검찰 개혁이나 그것을 충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것을 다 준비했다가 지금 그러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